오늘은 직관 1에서 100까지, 직관의 모든 것, 직관 100배 즐기기, 이렇게 3명이 이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낌없이 뼈까지 내놓겠습니다. 작년에 LG 한국 시리즈 티켓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망했죠. 2만 얼마가 뜨길래 웬만큼 손이 빠르지 않는 이상은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랜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PC방이나 그런 네. 곳에 가거나 해야 되지, 보통의 인터넷 속도 이런 걸 요즘엔 잘 구하기가 힘들다고는 합니다. 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세상의 모든 스포츠 이야기가 있는 곳, 스포츠 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입니다. 저는 김하진 기자입니다. 저는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자 셋! 그래서 우리는 여삼스입니다. 여자 셋이 나누는 스포츠 수다, 그래서 여삼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 기자의 파리타임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인 것도 있고요. 스포츠계에 여성 팬들이 많아졌다, 큰 손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싶어서 이렇게 금요일 밤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영향가가 있을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 셋이 합치면 스포츠 현장 반만 한 50년 가까이 되거든요. 세상 모든 스포츠 이야기가 있는 이 스포츠 앤 플러스에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여삼스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고정을 기대하면서 여삼스 첫 시간 출발합니다. 출발! 뿜뿜! 뿌이! 역시 여자 셋이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 진짜 상큼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상큼하는 걸로. 호응에 너무 자신 있습니다. 네. 리액션 진짜 자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두 분은 혹시 최근에 AD 카드 없이 내가 직접 예약해서 경기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야구 팬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이런 요청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도 사실 몇 번 제가 슬그머니 갔다가 슬그머니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김하진 기자는? 저는 잘 없어요. 잘 없지만은 제가 그 고향이 부산이어서 네. 최근에 간 거는 추석 연휴 때 부모님 뵈러 내려갔다가 그 김에 원래 추석 연휴는 반드시 그 롯데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작년 추석 때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러 갈까 싶습니다. 솔직히 예약해서 가시죠, 그러면? 네, 무조건이죠. 일반인으로 그쵸.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표를 사는 법은 사실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다른 동생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제가 사본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대단히 이 분야를 잘하는 것 같아도 약간 그런 허점들이 있는 게 디테일이 살짝 약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직접 표를 사서 간 게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간 1년 휴식기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할 때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를 못 맞아요. 보니까 그게 너무 고팠나 봐요. 그래서 딱 휴식을 하기로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경기장 간 거였거든요. 근데 농구 경기장을 당시에 전자랜드 인천으로. 지금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근데 그때가 당시에 약간 외국인 관련해서 이 외국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더 이상 이제 KBL로 못 온다 해서 마지막 경기일 수 있다 해서 플레이오프여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이건 담아놔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때도 예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예매를 한 게 아니라 뭐 현장에서 표가 남았다 해서 겨우 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매 사이트도 지금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약 사이트도 잘 모르고 예약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 막 야구가 좋아 가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여전히 어쩌면 좀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야구 직관이라든지 경기 직관이 허들이 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티켓팅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 야구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헤맬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KBO 공식 사이트에 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경기마다 이 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구단마다 이 예매 사이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KBO 사이트가 모아놨기 때문에 그 가는 통로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일단 KBO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좀 보고자 하는 그 날짜에 한번 티켓을 눌러보시는 점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나 축구에 막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관 1에서 100까지, 직관의 모든 것, 직관 100배 즐기기, 이렇게 3명이 이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입문자가 아니더라도 경기장 우리가 어쨌든 자주 다니는 두 분이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직관러들에게 좀 좋은 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정보들 다. 아, 그렇죠. 아낌없이 뼈까지 내놓겠습니다. 네. 일단 컨셉을 저를 좀 즐겁게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네. 제가 10년 만에 이제 직관을 한번 하러 가겠다. 네. 내가 예약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정말 뭐 유튜브도 있지만 다른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주말을 가야 돼. 그러면 여행 겸 가보자 이런 생각이 너무 들잖아요. 좋죠. 네.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를 해봤더니 사직구장은 어떨까? 그런 노래방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땡겨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부산이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사직 가면 진짜 야구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맛있는 그렇죠. 것도 많고 네. 볼거리도 많고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주말 여행으로는 딱일 것 같으니까 네. 혹시 사직구장에 가서 내가 직관을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 또는 내가 부산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이 야구 직관을 좀 살짝 끼워넣어볼까? 이런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직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포츠 관련 일을 거의 25년에서 뭐 6, 7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직구장을 가본 일이 없는데 왜 안 가봤을까 했더니, 제가 하물며 부산에 산 적도 있어요. 근데 사직구장이 언제 개장을 했나 찾아보니까 86년에 개장했더라고요. 딱 그때 이사를 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직구장을 갈 수 있는, 민간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는 이제 시간이 없고 부산까지 내려가려니까 못 갔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분의 안내로 사직구장 직관을 네. 시도해 볼까 합니다. 일단 두 분 롯데 담당.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네. 사직구장 가면 분위기가 확 다른가요? 다른 구장도 가시잖아요. 어때요? 사실 야구장 자체가 분위기가 특히 최근에 좀 붐업돼 있는 분위기여서 어디를 가시든 굉장히 좀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롯데 사직구장은 또 그 롯데만의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앞에서부터 뭔가가 이 가슴을 떨리게 하는, 뭔가 이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86년에 개장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야금야금 하긴 했었는데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롯데 사실 고민 중 하나는 홈구장이 너무 노쇠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매번 부산에 선거철이 오면은 매번 공약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직접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산의 야구 열기는 너무 뜨거운데 그만한 사직구장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다른 새 구장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직구장도 다시 좀 새로운 구장이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람들의 자부심? 그렇죠.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직구장의 어떤 응원 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자 이제 제가 한 다음 주 주말쯤에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걸 가정해서 갈 곳은 정해졌으니까 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매로 2장을 구해서 갈 예정입니다. 누구랑 가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보통 어떻게 가세요? 친구들이랑 가세요?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갔던 것 같고, 이제 소시적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준 기자는 남편분이 혹시 같이 메이트를 해주시나요? 네, 남편이랑 가거나 결혼 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부산 사람이서 네. 동생들이랑 가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가곤 했죠. 네. 저는 아들이랑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랑 뭐 이러면 다 뭐 이런 개인사까지 다 나오는데 아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쇼핑 메이트이자 여행 메이트거든요. 둘이가 이제 정말 많이 컸지만 네. 이제 20대 중반인데 근데 그 친구랑 성향이 좀 맞아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경기장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아버지가 스포츠를 가르쳐 주잖아요. 룰 같은 걸. 근데 저희 집은 제가 가르쳐주는 좀 특이한. 근데 제가 네. 왜 이런 얘기를 잠깐 하냐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아들들 특히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네.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한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스포츠를 같이 보면서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예전 얘기를 해요. 엄마 나 한국 시리즈 때 엄마랑 뭐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좀 말이 안 통하더라도 엄마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포츠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다. 룰이라는 네, 것도. 그러면 네. 아들이랑 나중에 추억도 쌓을 수 있고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이 방송을 꼭 들으면서 참고하셔라. 그렇죠. 확실히 공통의 관심사가 네. 있으면 사실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또 서로 친해지고 더 나눌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말을 해봤는데 같이 롯데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상이지. 최상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응원하다 보면 얼싸안고 껴안고 네.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응원하는 팀이 달라도 네. 이게 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또 재밌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너네 팀은 이렇더라, 우리 팀은 이렇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고 좀 또 이게 또 맛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들과 같이 간다는 전제에 표 두 장을 예매를 할 건데 뭐 한 언제부터 오픈이 돼요? 예약 아까 뭐 KBO 가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KBO 연결이 돼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 사이트에서 네, 예매를 합니다. 이게 3연전 기준이라고 하면요. 첫날부터 일주일 전쯤에 보통 예매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9월부터는 이 잔여 경기 일정이라서 그렇죠.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언제 예매가 열리는지 미리 공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예매는 오후 2시부터 또 골드 회원 예매는 오전 10시부터 조금 골드 회원은 뭐예요? 그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시즌 후반기라서 가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거는 또 시즌 초반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조금 혜택을 줍니다. 네, 미리 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열리는 시간을 알려드렸냐면 요즘에 티켓팅에 정말 치열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곧바로 티켓팅을 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 2시부터다 그러면은 적어도 1시 50분부터는 이게 손가락을 좀 풀어놓으시는 게 아니,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근데 그렇죠.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비회원은 나중에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원을 좀 추천합니다. 보통 그래서 수강 시청하듯이 PC방 가서 하시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저도 뭐 아이돌 티켓을 많이 예매해봤긴 했지만은 미리 그 전에 팝업 차단이라던가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없앤 다음에 제가 작년에 LG 한국 시리즈 티켓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망했죠. 2만 얼마가 뜨길래 그때 그 정도로 이렇게 방불케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도 정말 그 여성 팬들이나 또 아이돌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티켓팅에 대한 노하우가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큼 손이 빠르지 않는 이상은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랜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PC방이나 그런 곳에 가거나 해야 되지 보통의 인터넷 속도 이런 걸 요즘엔 잘 구하기가 힘들다고는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더 그렇지 않아요? 더 그렇죠. 그때는 근데 KBO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관련된 또 뭐 티켓링크라든지 이제 또 예매처가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선배가 아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팝업 차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리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돼요. 이게 저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과 이 아드님은 어떤 성향일까요? 저는 무조건 테이블석 가죠. 무조건? 네. 저는 테이블석이요. 먹기도 편하고.
일단 뭔가 굉장히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테이블석이 이제 좀 중앙이면서 좀 네. 편하면서 근데 몇 자리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치열합니다. 네. 또 이제 또 그 다른 부분에서는 또 왜 그 응원을 굉장히 맞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있는 네, 그 자리. 응원석이죠. 거기를 또 가는 것도 또 근데 추천드리고. 궁금한 게 응원석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네, 부분을- 응원 네. 지정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 단상과 그 모양 표시가 되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흡연 부스를 체크하시는 것도 그거 중요하죠. 네, 흡연자들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아무 데서나 흡연할 수 없고 네. 흡연 부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가까운 부분 이런 것도 요즘에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 그림에 화장실도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거죠? 건 돼 있죠. 비상구랑 이런 게 있어서 또 팬들끼리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거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소위 말하는 야구 사이트라던가 아. 그런 곳에서 어느 쪽이 더 잘 보이냐, 어느 쪽이 화장실 가깝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교류하거나 합니다. 네. 그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문화가 좀 유입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특정 선수 포지션에 가까운 자리 아. 이런 것도 그럴 수 굉장히 있겠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루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를 가까이 보고 싶다. 근데 보통 근데 그거는 이제 원정과 그렇죠.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것도 그건 중요하고. 다른데 이제 외야 쪽으로 가시는 그러네요, 분들이 그러네요. 네, 내가 좌익수 선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네. 혹은 내가 우익수 선수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네. 물론 뭐 투수를 가까이 보고 싶으면 테이블석이나 중앙석을 가셔야겠죠. 네, 저는 어쨌든 테이블석에 좀 편안히 앉고 싶은데 이게 자리쟁 탈돈이 워낙 심하고 또 비싸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외야, 내야 그리고 테이블석 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아마 저렴한 자리는 일반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야 쪽, 그러니까 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석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응원 탁자석, 와일드 탁자석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석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게 아마 뭐 그라운드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는 뭐 10만 원이 넘는 자리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카이 박스라고 있죠, 해서 있죠. 네, 좀 네.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거기는 이제 몇 명 들어갈 수 네. 있는 곳에서 거기도 조금은 네, 비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럼 인터넷으로밖에 예약이 안 돼요? 네. 이제 전화로 하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전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티켓링크에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화로 아마 문의를 해도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느릴 거예요. 그렇죠. 네. 전화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 남은 티켓을 기다린다거나 티켓 부스 열리기는 기다리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 뭐 PC방까지 사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가갖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참 어려워서 결국엔 또 아이들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드님이 하셔야. 네. 물론 뭐 저는 제가 하는 게 속편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은 좀 있겠다. 그렇지만 같이 가는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친구한테 시켜라. 그렇죠. 네. 약간 이게 키오스크 네,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부모님이 포스트 시즌 가고 이러면은 부산에 그런 축제고 잔치잖아요. 그래서 저나 뭐 동생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가장 어린 동생 해야 되고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모르죠. 회원가입 네.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 알고 그러니까 아이랑 친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그렇죠. 보려면 친해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좀 생각해 놓으시고 그럼 일단 어찌어찌해서 표까지 구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 교통편을 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하단 말이죠. 차를 안 가지고 가면 좋긴 한데 그렇죠. KTX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근데 또 차를 가져가자니 좀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너무 길고. 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 또 야구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꽤 되죠. 비행기를 타면. 꽤 되긴 하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거기가 김해공항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경전철 타고 갈아타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네. 하다. 요즘 주말은 좀 비싸지만 혹시 평일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죠. 참고할 만하겠네요. 네. 비행기값이 그리고 싸니까. 가끔씩 뭐 특가 같은 게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KTX보다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경우도 살짝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인천 근처, 김포공항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명이 갈 때는 차라리 차 가지고 가는 게 나아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직구장의 주차가 어떤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이거 정말 좀 크게 신경 쓰이거든요. 일단 가면 주차는 잘 되나? 근데 주차를 하긴 했는데 나올 때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는데 옛날 구장이라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제가 한때 지금보다 한 5, 6살 어릴 때는 그때 호기롭게 매일 차를 끌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부산까지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제 한때 별명이 셰프먼이었습니다. 160을 밟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직까지 도착을 하면은 저는 좀 일찍 시간에 가죠. 왜냐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빨리 가게 되는데 보통 일찍 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도 그러다가 가끔 좀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직구장 자체가 거기가 좀 뭐 교통비라던가 이런 것들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에 또 그 앞에 마트가 있거든요. 홈플러스라고. 거기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 마트도 있고 그 주변 유동인구가 꽤 많은 곳이에요. 사직구장, 야구장이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야구를 굳이 보지 않아도 다른 일로 주차하는 곳이 많고 그래서 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한 줄로 이렇게 평일 주차하는 곳이 정말로 많고요. 농구장 앞까지 꽉 차 있을 때가 많고요. 나갈 때는 더 비교하는데 나갈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차를 가져가시고 하면은 들어가는 시간이랑 나오는 시간 그 시간대를 좀 잘 봐두고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얘기하기로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조금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 야구를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나올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야구장은 어디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SSG 뭐 랜더스필드 마찬가지고 잠실도 사실은 맞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자차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야구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럼 노하우를 조금 미리 좀 찾아서 가시는 게 어떨까? 혹시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왜냐면 바지런하셔야 돼요. 왜냐면 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야구만 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놀러 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주변까지 좀 돌겠다는 생각이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보통 부산 사람 아닌 분들은 막 가면은 바로 바닥 펼쳐져 보이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직구장이나 광안리나 해운대까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좀 이동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야구장과 그 거리가 제가 지하철로도 다녀봤는데 그 야구장과 그 광안리에서 가는 그 거리가 꽤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좀 편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자차를 가져오시면은 진짜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런 팁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럴 순 있잖아요. KTX를 타고 가서 렌트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KTX역 앞이나 그 주변에 워낙 렌트를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텐데 저 같으면 그래도 야구장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뭐 나만 또 못 먹고 이러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좀 KTX 쪽을 선호하겠다. 대중교통 수단을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비행기를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